새벽 4시 서울 코엑스 주변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넓은 광장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을 때 한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죠. 65세의 정분자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이른 시간에 일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운동화에 색이 바랜 작업복을 입은 분자. 할머니의 모습은 언뜻 보기에 평범한 청소 근로자와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언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맑고 지적인 눈빛, 따뜻함이 묻어나오는 미소가 있었죠. 코엑스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면서 분자 할머니는 오늘 하루도 묵묵히 시작했습니다. 탈의실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청소 도구들을 정리하는 모습에서는 오랜 경험이 묻어났어요. 이미 3년째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분짜 이모님 안녕하세요. 유일하게 분자 할머니에게 밝은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의 강우였죠. 계약직 행사 요원으로 일하는 강우는 처음부터 분자 할머니에게 관심을 보이며 친절하게 대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할머니를 그냥 지나치거나 업무적인 대화 외에는 신경 쓰지 않을 때도 강우만큼은 달랐습니다. 먼저 다가가서 안부를 묻고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할머니를 그냥 지나치거나 무시할 때도 강우만큼은 달랐습니다. 강우 씨도 일찍 나왔네요. 분자 할머니가 따뜻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코엑스에서 국제환경포럼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세계 각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였죠. 분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일찍 나와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같은 중요한 날에는 실수라도 하면 큰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어제 직원들이 오늘은 청소를 더 신경 써달라 고 단단히 주의를 줬던 것도 생각났어요. 분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꼼꼼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복도 구석구석, 화장실 하나하나까지 정성을 다해 닦아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하면서 코엑스 안이 분주해졌습니다.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 행사 준비에 바쁜 스태프들이 분자 할머니 옆을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아무도 할머니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투명인간처럼 여겨질 뿐이었어요. 저기 할머니, 왜 이렇게 느려요? 행사 준비팀 직원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VIP들이 지나가는 복도인데 빨리 치우세요. 분자 할머니는 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서둘러 청소 도구를 정리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급하니까 물통을 넘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정말, 직원이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이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강우가 달려와서 함께 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강우 씨,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분자 할머니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정장 차림의 사람들은 바닥에 엎드려 물을 닦고 있는 할머니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했어요. 심지어 한 사람은 할머니 바로 옆을 지나가면서도 인사 한마디 없이 휴대폰 통화만 계속했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젊은 여직원이 복도에서 물걸레질을 하던 분자 할머니와 부딪히며 소리쳤습니다. 좀 조심하시죠. 분자 할머니는 바닥을 깨끗이 닦기 위해 무릎을 꿇고 구석구석 물걸레질을 하고 있었어요. 여직원이 급하게 걸어가다가 할머니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직원은 자신의 실수는 생각하지 않고 할머니를 탓했어요. 죄송합니다. 분자 할머니가 바닥에 엎드린 채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정말 이런 중요한 날에 좀 더 조심하고 신경 써서 일하셔야죠. 여직원이 짜증스럽게 말하며 지나갔습니다. 분자 할머니는 개의치 않고 미소 지으며 묵묵히 자기 일을 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할머니를 마치 장애물처럼 여겼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모님 괜찮으세요? 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이런 일엔 익숙해졌어요. 분자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분자 할머니는 구석진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강우가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건네며 다가왔어요. 추우시죠? 이거라도 드세요. 돈도 없을 텐데 고마워요. 분자 할머니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뭐요? 이모님이 항상 저한테 잘해주시잖아요. 강우가 웃으며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그런데 이모님은 가족이 없으세요? 분자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다 먼저 보내고 혼자 살아요. 아, 죄송해요. 괜한 질문을 했나 봐요. 강우가 당황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분자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강우 씨는 꿈이 뭐예요? 꿈이요? 글쎄요. 지금 이 일도 계약직이라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강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느끼는 동질감이 있었습니다. 안정된 직장도 없고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모님은 어떻게 여기서 일하게 되셨어요? 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더라고요. 여기라도 받아줘서 다행이에요. 분자 할머니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그때 행사준비팀 직원들이 휴게실로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이들은 분자 할머니를 보고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아, 여기 있으셨네요. 행사가 곧 시작될 거예요. 빨리 청소 마무리해주세요. 아, 네. 지금 가겠습니다. 분자 할머니가 급히 일어났어요. 오늘 정말 중요한 행사거든요. 다시 한번 꼼꼼히 청소가 안 된 부분이 있는지 점검 좀 부탁드려요. 직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자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휴게실을 나갔어요. 강우는 그런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분자 할머니는 건물 뒤편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김치와 밥만 들어있는 소박한 도시락이었어요. 그마저도 아껴가며 먹어야 했습니다. 혼자 앉아있는 할머니를 본 강우가 다가왔어요. 이모님 여기 계셨구나. 점심 같이 먹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런데 강우 씨는 카페테리아에서 드시지 그래요. 거기는 너무 비싸요. 저도 돈 아껴야 해서요. 강우가 편의점 도시락을 펼치며 웃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나이는 많이 차이 났지만 어쩐지 마음이 통하는 기분이었어요. 이모님 힘들어도 웃으면서 일하시는 거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강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냥 주어진 삶을 사는 거죠. 강우 씨도 포기하지 말아요. 분자 할머니가 따뜻하게 격려했어요. 오후가 되자 각국에서 온 대표단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유럽 여러 나라의 고위급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중요한 행사였죠. 복도에서 청소를 계속하던 분자 할머니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며 일했어요. 각국 대표들이 다 오는 거죠? 네. 정말 큰 행사예요. 실수라도 하면 국제적으로 망신당할 수 있어요. 오늘 통역 시스템 점검은 다 끝났죠? 행사 담당자가 스태프에게 물었습니다. 네, 어제 최종 점검까지 마쳤습니다. 문제 없을 겁니다. 분자 할머니는 그런 대화들을 들으며 청소를 계속했어요.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화려한 정장을 입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바닥을 닦고 있는 자신 사이의 거리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세상 일은 항상 계획대로 되지 않는 법이에요. 포럼이 시작되기 1시간 전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메인홀의 통역 부스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통역 장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술진이 급하게 뛰어왔어요. 담당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백 명의 각국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통역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더군다나 100억 원 규모의 환경기금 조성 논의가 예정되어 있는 중요한 자리였어요. 예비 장비로 교체할 수 있나요? 그것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메인 서버 쪽 문제인 것 같은데. 분자 할머니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무슨 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혹시 자신이 뭔가 실수했나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이미 각국 대표들이 홀에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분자 할머니는 구석에서 조용히 청소를 하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사회자가 당황한 채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잠시 기술적인 문제로 개회식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홀 안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기다리던 각국 대표들이 점점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시계를 보며 고개를 젓는 사람들, 휴대폰을 확인하며 뭔가 통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일도 있구나. 분자 할머니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왠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10분, 20분이 지나면서 참석자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통역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니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어요. 미국 대표단 쪽에서 무언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중국 대표단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중국 대표단도 그런 시선을 눈치채고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드디어 참을성이 바닥난 미국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This meeting is a waste of time. 미국 대표가 영어로 큰 소리를 쳤어요. 이 회의는 시간 낭비입니다. 중국 대표는 정확한 내용은 몰라도 미국 대표의 거친 어조와 표정을 보고 자신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즉시 중국어로 대응했어요. 这是对我们的侮辱，我们不会接受这样的态度。 이것은 우리에 대한 모독입니다. 우리는 이런 태도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일본 대표도 일본어로 불만을 표시했죠. このような状況では建設的な議論は不可能です。 이런 상황에서는 건설적인 논의가 불가능합니다.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오해만 깊어지고 있었어요. 행사장 구석에서 청소를 하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분자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아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때 진행요원 한 명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혹시 이 중에 여러 나라 언어를 할 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이 혼란스러운 분위기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10여 분 흐르자 분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고 마이크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홀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죠. 제가 해보겠습니다. Excuse me,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분자 할머니가 완벽한 발음의 영어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미국 대표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청소복을 입은 할머니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였죠. The American representative expressed concern about the delay in the meeting schedule. He didn't mean to criticize anyone, but rather wante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proceeding efficiently. 미국 대표님께서는 회의 일정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진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분자 할머니는 중국 대표에게 중국어로 설명했어요. 美国代表先生并没有介意，他只是希望会议能够顺利进行，请不要误解他的意思。 미국 대표님께는 악의가 없으십니다. 단지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그분의 의도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국 대표의 표정이 누그러졌어요. 분자 할머니는 이번에는 일본 대표에게 일본어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アメリカの代表の方は、会議の遅れを心配しているだけで、批判的な意味ではありません。建設的な議論を進めたいというお気持ちです。 미국 대표님은 회의 지연을 걱정하고 계실 뿐이며 비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분자 할머니의 정확한 통역 덕분에 오해가 풀리자 미국 대표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I apologize if my words caused any misunderstanding. I'm just eager to make progress on this important environmental initiative. 제 말씀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사과드립니다. 이 중요한 환경 사업에서 진전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앞섰습니다. 분자 할머니가 즉시 중국어로 통역했어요. 美国代表为刚才的误解道歉。他说他只是希望在这个重要的环境项目上取得进展。 미국 대표님께서
방금 전 오해에 대해 사과하시며 이 중요한 환경 프로젝트에서 진전을 이루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중국 대표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我们理解美国朋友的急切心情，让我们专注于环境保护这个共同目标。 우리는 미국 친구들의 급한 마음을 이해합니다. 환경 보호라는 공동 목표에 집중합시다. 분자 할머니가 영어로 번역했어요. The Chinese representative says they understand the American delegation's sense of urgency. He suggests we focus on our common goal of environmental protection. 중국 대표님께서는 미국 대표단의 급박함을 이해한다고 하십니다. 환경 보호라는 공동 목표에 집중하자고 제안하고 계십니다. 일본 대표도 일본어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環境基金の設立について、各国の役割分担を明確にしましょう。 환경기금 설립에 대해 각국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합시다. 분자 할머니는 이를 영어와 중국어로 동시에 전달했어요. The Japanese representative suggests we clarify each country's role in establishing the environmental fund. 日本代表建议明确各国在建立环境基金方面的作用。 분자 할머니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다른 언어들로 통역했어요.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놀라운 능력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기금 조성 논의가 진행되면서 각국의 기여금 비율에 대한 민감한 대화가 오갔어요. We propose a contribution ratio based on GDP and carbon emissions. 미국 대표가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GDP와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기여 비율을 제안합니다. 분자 할머니는 이를 정확히 전달하면서도 각국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설명을 덧붙였어요. ビクニ代表比差で末 GDP は法計らい比例。 중국 대표님께서 GDP와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기여 비율을 정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이는 공정하고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통역이 끝나자 홀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한 시선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과 감탄의 눈길로 분자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각국 대표단 중 한 명이 분자 할머니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보이는 그는 외교관 출신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혹시 정분자 여사님이십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한국어로 물었어요. 순간 홀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분자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30여 년 만에 자신의 본명을 불러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었거든요. 저는 김철수입니다. 혹시 외교관 박민석 대사님의 박민석. 분자 할머니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철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정분자 여사님이시군요. 파키스탄에서 박민석 대사님과 함께 근무했었습니다. 그때 그 끔찍한 테러 사건. 홀 안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사 부인? 테러 사건? 갑작스러운 반전에 모두가 당황하고 있었어요. 김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박민석 대사님은 정말 훌륭한 외교관이셨어요. 그리고 여사님도 각국 영부인들과의 만남에서 완벽한 통역을 해주셨잖아요. 그때 여사님의 실력에 모두가 감탄했었는데. 아닙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분자 할머니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하지만 김철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민석 대사님뿐만 아니라 아드님까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안타까웠습니다. 장례식 참석차 귀국하시던 아드님이 공항에서 오실 때 자동차 사고로. 홀 안의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할머니가 사실은 외교관의 부인이었고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은 비극적인 사연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한 기자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그럼 할머님은 원래 어떤 일을 하셨던 분이신가요? 서울대 사범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하시고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셨어요. 김철수가 대신 답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남편분 박민석 대사님을 따라 세계 각국을 다니시면서 현지 언어들을 마스터하셨죠. 유럽, 미국, 중국, 일본, 파키스탄 등등 어디서든 완벽한 통역을 해주셨어요. 강우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분자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모님이 그런 분이셨다니.
분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든 걸 잃고 나서 혼자 남게 되었어요. 나이가 들어 다시 교직으로 돌아가기도 어려웠고 생계를 위해 선택한 것이 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공부를 하셨어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언어는 저에게 남편과 아들과의 마지막 연결고리였어요. 분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쓸 날이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오늘처럼 말이에요. 홀 안이 감동의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었어요. 이렇게 완벽한 통역을 통해 수십억 원 규모의 환경기금 조성이 성공적으로 합의되었습니다. 포럼이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간 후 강우가 분자 할머니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이모님 정말 대단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여러 언어를 잘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분자 할머니는 커피를 받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하루가 마치 꿈만 같았거든요. 3년 동안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달라진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강우 씨, 왜 저에게 처음부터 그렇게 잘해주셨어요? 분자 할머니가 되물었습니다. 강우는 수줍게 웃으며 답했어요. 처음 뵀을 때부터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분들과는 다른 품위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분자 할머니의 눈가에 온기가 스며들었어요.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강우를 통해 느꼈거든요. 강우 씨 같은 젊은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분자 할머니가 격려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강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모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도 외국어 공부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때 행사 담당자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중요한 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어요. 혹시 앞으로도 저희 쪽에서 통역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드려도 될까요? 분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안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냥 청소하는 사람인데요. 아닙니다. 오늘 보여주신 실력은 정말 전문가 수준이었어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연락드리고 싶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분자 할머니에게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먼저 뉴욕 타임스에 실린 기사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어요. 청소부 할머니의 기적 같은 통역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순식간에 각종 소셜미디어에서 공유되기 시작했죠. 한국에서도 여러 언론사에서 분자 할머니를 인터뷰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분자 할머니는 대부분의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어요.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무엇보다 자신은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분자 할머니가 한 방송사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재능이 있어요. 제 경우에는 그것이 언어였을 뿐이죠. 더 놀라운 일은 며칠 뒤에 일어났습니다. 한 시민단체에서 분자 할머니에게 연락이 온 것이에요. 은퇴자들을 위한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며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K-시니어 언어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시민단체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은퇴 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할머님이 바로 그 모델이 되어주실 수 있어요. 분자 할머니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가르치는 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였지만 과연 자신이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강우가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모님, 저부터 첫 번째 학생이 되고 싶어요. 이모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젊은 청년 스타트업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온라인 외국어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였는데 분자 할머니의 스토리와 교육, 노하우를 결합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할머님의 경험담과 함께 실용적인 외국어 교육 과정을 만들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타트업 대표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분자 할머니는 이 모든 제안들을 신중히 검토했어요. 무엇보다 남편 민석의 뜻을 기리는 의미도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의 이름을
민석 아카데미로 정하기로 했어요. 강우는 분자 할머니의 결정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이모님, 정말 잘 결정하신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이모님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첫 수업 준비를 하면서 분자 할머니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어요. 30여 년 만에 다시 교단에 서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강우와 함께 준비하는 시간들이 더 즐거웠습니다. 젊은 에너지와 경험이 만나니 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거든요. 이모님, 정말 대단해요. 이런 교육 방법은 처음 봐요. 강우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분자 할머니는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문화와 역사까지 함께 설명해 주었어요. 파키스탄에서의 경험, 미국에서의 생활, 중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살아있는 교육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같은 코엑스 홀에서 다시 국제환경 포럼이 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자 할머니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통역 및 언어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도 저는 제 언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분자 할머니가 마이크를 잡고 청중들에게 말했어요. 그 언어가 결국 제 인생을 다시 이끌어 주었죠. 청중석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중장년층부터 외국어 학습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까지 다양했어요. 모두가 분자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민석 아카데미는 예상보다 훨씬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국에서 수강 신청이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은퇴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죠. 강우는 약속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통역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이제는 분자 할머니의 보조 강사로 일하며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모님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강우가 감사 인사를 표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어요. 한 중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할머니, 힘들 때는 어떻게 버티셨어요? 분자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기회가 와요. 저 역시 3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중요한 순간에 제 역할을 할 수 있었거든요. 한 대학생이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도 공부를 계속하고 계시나요? 물론이죠. 분자 할머니가 웃으며 답했어요. 배움에는 끝이 없어요.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저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기자와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지금 가장 행복한 점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분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다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이에요. 남편과 아들이 지켜보고 있다면 분명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코엑스를 떠나면서 분자 할머니는 1년 전 자신이 청소하던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투명인간 같았던 자신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 뒤에 가장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않고 꿈을 키워나간다면 언젠가는 분명 그 꿈이 현실이 될 거라는 믿음을 분자 할머니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따뜻하고 희망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